예, 시장 투자 전략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번호 한 가지 고지해 드릴게요. 013-3366-8188로 참여라는 문자 하나 주시면 저희가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니까요. 또 시장에서 아이디어 고갈되거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HL 인베스트먼트의 한용희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뭔지 그리고 또 BGM은 어떤 게 선정됐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엄마 찾아. 어제 저희가 항공주 얘기하면서 떴다 비행기였는데 오늘은 저희가 수소차 얘기를 한번 하려고 저희 담당 PD가 이 BGM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직관적으로 오늘 자동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 담당 PD의 이 곡에 대한 해석으로 하자면 은유법을 사용해서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며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를 이제 꽃향기를 수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네네. 문학은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서 수소차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정부 측에서도 어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샌드박스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관련주, 이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는 나눴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시장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아직 뭐 본격적인 시장 개화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표한 그 말들을 보시면은 이게 수치도 굉장히 많았죠. 뭐 2022년 어제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2022년에 이제 보급 대수를 원래는 더 상향시켰습니다. 기존보다 더 상향시켜서 8.1만 대로 좀 보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2040년도에는 620만 대까지 보급을 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사실 숫자로 봤을 때는 뭐 그냥 2040년도까지 뭐 이거는 계획이긴 하지만은 저는 숫자보다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게 정부에서는 진짜 수소 경제를 살리려고 활성화하려고 의지가 확고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뭐 성창오토텍이나 뭐 대우부품이나 뭐 평화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들 다 이제 오늘 수소차 관련주잖아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이게 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화해서 바로 실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은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는 장기적인 실적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도 들어보니까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막 수소 관련주 종목들이 막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 높고 사실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그 종목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이야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 뭐 대통령과의 만남이랄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뭐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실적이고 또 수소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라면서 다시 한번 분류가 되고 있고요.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관련한 부품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 수소차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소차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수소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 기대하십니까? 가장 탄력적이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내연기관차도 생산하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대장주는 그래도 현대차다라고 뽑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산업 생태계를 봤을 때 완성차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부품사도 있겠지만 뭐 물론 부품사가 탄력성은 더 클 수도 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가 뭐 10%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사실 뭐 부품사들 대우부품이나 뭐 성창오토텍이나 평화홀딩스 이런 게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결국에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수소차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현대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소차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시가총액 상위부터 이제 내림차 순으로 좀 나열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있고 제가 현대모비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릴 때 예. 현대모비스의 충주 공장이 이제 수소차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한운 시스템 그리고 밑에 쭉 가다 보시면 일진다이아랑 이제 뭐 그 다음 장에 넘겨주시면 뉴로스까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말을 한 게 자 2030년까지 그 지난해 12월에 비전을 밝혔던 게 50만 대 캐파를 비전을 밝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하게 정부 육성 의지도 있고 현대차도 육성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장주는 현대차다. 그리고 생태계로 만들면은 그거에 대한 수혜는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소차 관련해서 대장주는 여전히 완성차를 그리고 지금 내놓고 있고 또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현대차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대차 나온 김에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잠깐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워낙 뭐 바닥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예전부터 어떤 박스권에서 워낙 많이 머물던 현대차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수소와 관련해서 수소 경제 모멘텀, 수소차 모멘텀으로 현대차가 이제 14만 원대 좀 박스권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디까지 상승 곡선 보고 계세요? 오늘도 뭐 계속 뭐 11월 20일 기점으로 완전 V자 반등을 그리고 예.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완전 V자 반등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제외하고는 판매 대수가 양호해요. 양호해서 저는 중국 판매만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아직까지 실적을 떠받치는 거는 내연기관 차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만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저는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게 수소차로 오늘 이슈가 빵 떴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한 11만 5천 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좀 안정권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수소차의 지금 가장 포스트 무버는 현대차거든요. 오히려 지금 도요타나 혼다보다 더 주행거리가 높은 게 네. 넥소예요. 현대차의 넥소인데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차량 가격이 뭐 월등하게 높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에 조금 수소차에는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화면 통해서 세계사의 모델 비교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넥소가 어떤 기술력이랄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정부 보조금까지 하면 한 3천만 원 중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대에서 그렇죠.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모멘텀을 실제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온 시스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난해 이제 한온 시스템이 그 마그나라는 회사의 그 공조 사업부를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FPNC라는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유압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공기 그 전동식 워터펌프를 좀 생산하는 쉽게 말해서 지금 수소차에 들어가는 스택 부품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EWP라는 전동 펌프예요. 근데 그게 뭐 아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나열한 종목 중에서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장주는 사실 한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운 시스템은 공조계 넘버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로만 봤을 때도 사실 한운 시스템도 저는 주가를 한번 판단을 해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지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수소차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경향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오늘 수소차 관련주 해서 이슈가 빵 떠서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여전히 12,000원 구간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도 한번 수소차 관련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수소 경제,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한온 시스템 투자 전략과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할 텐데 뉴로스였거든요. 이건 좀 생소하기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래 이게 2000년도에 삼성테크윈의 미사일 개발 팀장이셨던 예. 김승우 박사님이 이게 설립을 하셔가지고 12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저는 뉴로스가 그 작은 업체, 부품 업체 중에 물론 아까 나열해드린 부품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예. 여기 중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고 아니고는 극명하게 판단이 나뉠 거예요. 근데 뉴로스는 저는 나중에 봤을 때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 회사가 원래 터보블로어를 생산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스키장 가시면은 그 보드나 스키에 눈 털어내려고 네. 유압 컴프레셔를 예. 그 공기 컴프레셔를 해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기를 흡수해서 압축 공기를 배출을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여기서 쓰이는 베어링이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볼 베어링을 많이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볼 베어링을 쓰게 되면은 이 스택 안에서 볼 베어링을 쓰게 되면 마찰과 열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뉴로스는 공기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비접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에너지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와 같이 저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공기 베어링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뉴로스에 대한 기술력을 한 가지 점쳐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저는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9,000원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당장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접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2월 말쯤에 아마 전환청구권 행사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한 300만 주가 좀 넘게 있을 거예요. 이게 예. 그 12 발행을 했다가 지금 전환청구권이 2월 말부터 이제 행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체 유통 물량 중에 한 15%가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급적인 부담 요인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9,000원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지켜보시고 이 전환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저는 오히려 한 6,000원이나 7,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뉴로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라고 해도 지금 자리가 그쵸. 워낙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살 것 같고요. 뉴로스 앞으로의 흐름이나 또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들 한번 보면서 또 투자 전략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굵직한 종목들을 보긴 했는데 수소차 관련주에서 진짜 막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막 급등하고 계속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이 중에서 좀 채로 걸러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평화홀딩스랑 풍국주정 저희가 한 2, 3분 정도 안에서 잠깐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평화홀딩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원래 여기도 이제 직접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평화홀딩스의 손자회사 네. 그 평화오일실 공업이 이제 수소차의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지분을 한 50%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산업이 이제 자회사고 거기에 또 자회사가 이제 평화오일실 공업인데 예. 저는 오늘 이거 상승하는 거 보고 지금 자리는 아니다. 네.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확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게 멘탈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실 아무리 수소차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급등은 조금은 비이상적인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풍국주정도 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풍국주정도 원래 수소차 관련주로 계속 뭐 연일 뭐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수소가스 사업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뭐 원래는 이게 그 소주 만드는 업체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해서 기대감이 올라왔지만은 아직 기대감만 갖기에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확 조정받으면 여기서 멘탈이 확 깨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보다 아까 뉴로스의 가격대나 아니면 한원 시스템을 좀 노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언급해드린 평화홀딩스나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등에 조심하십사 그리고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고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HL인베스트먼트의 한용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